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금세계 최대 혜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이손 혜성이 지난달 29일 태양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예상과 달리 새벽 하늘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이 빗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이손 혜성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 아이손 혜성 금세기 최대의 혜성이 될 것이다. 네. 뭐 심하면은 보름달만큼 밝아질 것이다. 네.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네. 결국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태양에 거의 태양 지름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상당한 고온과 그다음에 태양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핵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극히 일부만이 벗어났는데요. 한 며칠 정도 지나니까 아주 어두워져가지고 네. 거의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혜성으로서는 거의 종말을 맞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처음에 좀 밝기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 아이손이 살아있다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급격히 어두워져가지고 아마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거나 아니면 파괴되고 남은 부스러기들이 좀 보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손 혜성 자체가 혜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얼음덩어리이기 때문에 소행성과는 틀려요. 소행성 같은 경우는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을 예측하기 좀 쉽지만 이 얼음덩어리는 그것이 어떠한 성분이 얼어있는지 여기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가 얼어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높은 열을 받게 되면 녹겠죠. 녹으면서 강한 태양 중력으로 이것이 이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정말 그렇게 안 나왔던 것은 너무 태양이 가까이 갔고 네. 그다음에 혜성이다 보니까 이것이 높은 열과 중력으로 인해서 깨졌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못 본 것도 아쉽지만 이 아이손 혜성이 46억 년 가까운 태양계의 역사를 간직한 그런 천체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태양계의 역사를 밝힐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혜성들은 이 46억 년 전에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네. 특히 이렇게 비주기 혜성, 한 번 왔다 안 가는 이런 혜성들은 거의 태양계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1년에 수십 개 정도의 혜성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엄청난 혜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이손 혜성은 이제 우리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네. 1년에 수십 개 이상의 혜성이 나타나고 그중에 또 어떤 혜성은 또 큰 게 밝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혜성이 올 거를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보름달처럼 밝은 아이손 혜성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도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한 30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우주개발기구는 망갈리안이 액체연료 엔진의 성공적 착화에 힘입어 지구 궤도를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5일 발사된 망갈리안은 앞으로 300일 동안 6억 8천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망갈리안은 내년 9월 화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며 6개월에 걸쳐 화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달 5일 발사된 인도의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드디어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우주선이 화성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한 달 가까이 맴돈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 5일 발사했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구 도위를 돌면서 점점 지구에서 멀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구 중력을 벗어날 정도의 탈취 속도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화성 쪽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에다가 이제 엔진을 점화시켜가지고 네. 좀 더 추가돼서 지구와 같은 속도 돌면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엔진을 점화시켜서 또 속도를 높이면서 원심력이 늘려서 결국은 화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망갈리안은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속도를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우주 여행을 한 다음에 내년 9월 이 화성에 도착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네. 이 인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서 4번째로 화성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화성에 보낸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러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발사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인도의 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인도가 세계에서 6번째로 핵
무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핵이라든가 이 우주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발달한 나라긴 하지만 과연 인도가 처음 발사한 이 화성 탐사선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98년도, 중국이 2011년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실패한 그런 화성 탐사선을 아시아 최초로 이 인도가 일단 발사 성공하고 이제 화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갈리아는 인도 말로 이제 화성 탐사선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무사히 화성에 도착해가지고 화성의 위성이 되면서 화성을 탐사하게 되면 아마 특별하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보낸 이 탐사선보다 더 과학적인 걸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아시아 최초라는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 어떤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6개월 정도 우주 여행을 해가지고 네. 내년 9월 화성에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망갈리안이 지구 주위를 한 달 가까이 맴돈 이유가 바로 지구를 벗어나기 위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네.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북위 62도의 캐나다 옐로나이프. 북극권에 인접한 이곳의 겨울은 낮이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이곳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북아메리카 인디언 전통 가옥인 티피의 불이 밝혀지고 밤하늘에서 신비로운 빗줄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화려한 오로라입니다. 황홀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오로라. 정말 아름답죠? 아름다운 오로라에 대한 건 별별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볼 때마다 그 오로라만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로라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보고 싶으시죠? 네. 저는 오로라를 갖다 한 5번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겨울 시즌이 시작됐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오로라는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특히 이제 나사에서 인정한 가장 오로라가 잘 보이는 곳이 캐나다의 북쪽에 있는 옐로나이프라는 도시입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10월과 11월 달에는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12월이 되면서 날씨도 맑아지고 또 이제 그만큼 밤이 길어지죠. 그래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는 거고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충돌해서 극지방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태양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느냐, 태양에서 얼마나 많은 입자가 오는 것에 따라서 오로라의 적응도가 결정되는 거지 네. 지구의 계절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로라가 주로 이제 자정 무렵에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보나 겨울에 보나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겨울에는 밤이 길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거죠. 또 겨울에는 또 별들이 굉장히 또 이 많고 밝거든요. 네. 밝은 별들 속에서 오로라를 보니까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다만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 오로라는 뭐 영상 한 10도, 20도 정도의 온도에서 볼 수 있지만 겨울 오로라는 영하 한 30도 정도의 추위 속에서 와. 두꺼운 파카를 입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오로라의 겨울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특히 올해가 이제 이 태양 활동의 가장 극대기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 명 이상씩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지구의 자극이 점점 시베리아 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수십 년 정도 지나면 아마 캐나다보다는 시베리아 쪽이 좀 더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네. 이 가끔씩 붉은색의 오로라가 보이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금방 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지구의 어떤 자기장 축이 바뀐다든가 네. 기후가 변한다든가 결국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하지만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자기장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올 겨울 이 오로라의 또 다른 시즌이 왔기 때문에 태양 극대기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 오로라 한번 그 감동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라를 겨울에 보기 좋은 이유는 역시 밤이 길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네모일이다. 정답은 15. 1, 2, 3 순서대로 흘러가는 숫자처럼 우리가 쓰는 날짜도 순서대로 흘러가죠. 그런데 1582년 10월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4일의 다음 날이 10월 5일이 아닌 10월 15일이었다는데요. 사라진 날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10월 4일의 다음 날은 10월 5일이어야 하는데 왜 1582년은 10월 5일부터 14일이 없는 것일까요? 교수님, 이 날짜가 역사 속에서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582년 10월 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양력 1582년 10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없는 날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양력을 쓰기 시작했던 게 서양에서 이제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이집트를 방문해서 거기서 태양력을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로마의 태양력을 이제 공포하죠. 네. 그래서 그걸 옛날에 썼던 달력을 줄리우스 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1년을 365.251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360.251이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이잖아요. 네. 4년에 하루씩 남기 때문에 4년마다 윤달, 그래서 네. 하루씩 늘려서 이제 달력을 썼는데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시간은 365.2422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 이하에서 좀 틀리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처음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100년, 1000년 지나면서 오차계수 쌓인 겁니다. 네. 그래서 1582년이 되니까 이 춘분날이 원래 3월 21일이어야 되는데 3월 11일이 된 거예요. 열흘이나 당겨져 있습니다. 네. 원래 부활절 축제 같은 것이 춘분날과 연계돼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흘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이 열흘 정도로 어떻게 당기느냐. 그래서 공포를 했습니다. 82년 10월 4일 다음 날을 그냥 10월 15일로 한다. 네.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열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열흘이 늘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년을 365.251로 하지 않고 365.24251.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썼던 걸 갖다가 이 윤달 중에서 100년 단위로 하는 때는 윤달을 없애버리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400년 단위로 했던 윤달을 넣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차를 줄인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윤달을 좀 줄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3000년에 하루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3000년에 한 번 정도 고쳐주면 되기 때문에 1582년서부터는 이 양력 달력을 율리우스 력이 아니라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발표한 그레고리 력이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1년, 그러니까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역사 속에 없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물으면 무조건 거짓말이죠. 무조건 거짓말이고 농담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어느 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열흘이 네. 사라졌으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열흘 없앤다 그러면 네. 엄청나게 큰일 나겠죠. 하루가 중요한 세상에서 열흘을 갖다 빼버리니까. 네. 아무튼 1582년에 살았던 분들 참 안타깝게도 열흘을 손해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레고리 13세가 그 늘어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없앤 거군요. 네네. 네,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초생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주간이죠. 네. 이제 10일이면 상hen이 되고요. 이 7일은 대설이죠. 24절기. 24절기가 양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음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음력이요. 네, 많은 분들이 24절기를 음력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양력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대설은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태양이 춘분점을 지나서 255도 지난 지점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 자체를 갖다가 24등분한 거예요. 네. 그 시작을 춘분부터 하지 않고 춘분에서 45도 전인 입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춘부터 봄이 온다 해가지고 네. 이 24절기는 하늘을 갖다가
24등분 해가지고 태양이 각각의 위치에 왔을 때 그날을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대선은 12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건 뭐 실제로 천문학적으로는 없지만 네. 그래서 12월 달에 있는 24절기 중에 21번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일부터 14일, 15일 이쯤이 되면 하늘에서 별똥별을 보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와. 그러니까 1년에 보이는 별똥별 중에서 이제 별똥별이 많이 쏟아질 때를 유성우라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3대 유성우라고 있습니다. 네. 시간당 한 100개 이상의 유성우가 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겠는데요. 12일부터 한 15일 사이가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시작되는 때예요. 네. 그중에 이제 13일 밤이나 14일 밤 또는 새벽에 시간당 100개 이상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이 쌍둥이 자리는 겨울철의 별자리잖아요. 네. 이 쌍둥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 파이톤이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나가면서 남긴 부스러기들이에요. 네. 그 부스러기 속을 지구가 통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무튼 1년에 볼 수 있는 가장 유성우, 별똥별을 많이 볼 수 있는 날 중에 하루가 바로 네. 12일부터 15일 사이에 있다. 그때 날씨가 좋을 때면 한번 별똥별을 세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별똥별은 한밤중보다는 새벽에 좀 더 많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별똥별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 너무 밤새지 마시고요. 잠 많으신 분들은 일찍 주무셨다가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늘 보면서 소원 빌어보시면 좋겠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하실 분들 14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네. 13일 밤부터 15일 그때가 제일 많이 보일 때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일이 14일이거든요. 네. 네,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생일 말씀하시는군요. 그게 네. 아니고요. 제 생일 때 네. 전후해서 그렇게 뭐 1년에 가장 유성우가 예쁠 때 네. 바로 그때가 딱 제 생일이랑 겹친다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요. 네. 이번에 한번 제 생일 파티를 밤새도록. 사람들과 하면서 유성우로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거니까요.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